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래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쓰잖아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늘이 있고 실이 있는데 원래 붙어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대부분 버려요. 근데 진짜 좀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작은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이 너무 아끼려고 하는 병원은 이거를 다시 써요. 이 실을 갖다 다시 쓰면은 뭐 좀 일단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실이 혹시 조금 약해지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끊어지기로 하면 큰일이죠. 그러면 이제 수술 부위가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테크니션으로 가셨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뭐 상품명 보시면 이게 상품명, 일반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명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비크릴, 덱슨, 맥슨, 모노크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원래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observable, 녹는다는 얘기예요. 다 녹아요. 지금 옆에 뭐라 써있죠? 장력 감소, 흡수 시간 돼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녹는 실이니까, 녹는다는 게 결국은 이제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실을 딱 해놨다. 그러면은 조직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요. 그러면은 실이라는 게 처음엔 팽팽하더라도 녹으면서 장력이 감소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 2 정도 지나면 뭐 6, 70%까지 장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실의 형태는 남아있겠지만 상당히 약해진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보통 이건 일입니다. 60일에서 한 120일, 두 달에서 한 4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쵸? 녹는 게 뭐 금방 녹지는 않죠. 이건 금방 녹으면 안 돼요, 사실. 막 2, 3주 만에 녹아버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녹아버리면은 확 터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조금 걸려야 되고, 대부분은 한 2주에서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장력은 대부분 감소되고, 완전히 흡수되는 데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반응이라는 거는 일종의 실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 뭐 빨갛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조직 반응을 어느 정도 일으키느냐 그거고, 보시면은 지금 얘는 장력 감소, 흡수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흡수성이라는 거죠. 이게 흡수성, 비흡수성,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놓은 게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흡수성 중에는 나일론을 많이 써요. 그리고 흡수성 중에는 비크릴, 덱손, PDS, 맥손, PDS도 막 2, 3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되고, 원래 이름 같은 경우도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글쎄요, 그거까지는 수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사실 옛날에 저도 이름을 다 외웠는데 요새는 이 이름을 외울 필요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캣것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봉합사라는 게 천연이랑 합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합성이고, 캣것이나 이런 거는 흡수성인데도 불구하고 천연이에요, 천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쓴다는 소리 누가 듣고 놀랬어요. 잘 안 쓰고, 예, 요새는 다 이런 거 씁니다. 깨끗하게 그냥. 그리고 나일론은 비흡수성이죠.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쪽은 항상 흡수성으로 해야 돼요. 복벽을 봉합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녹아도 상관없으니까, 바깥쪽 피부 같은 데는 반드시 비흡수성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수의사들이 물론 잘 알겠지만 테크니 선생님이 무엇보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보고, 숫자를 보고 어떤 실을 어떻게 건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슬라이드가 지금 없네요. 그 실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제로, 뭐 투제로, 원제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보통 커질수록 얇은 실이라고 보면 돼요. 6제로 같은 거는 안과용으로 씁니다. 숫자가 크니까 되게 얇겠죠. 3제로 같은 거는 보통 뭐 한 대부분의 개에서 3제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2제로는 보통 대형견, 1제로는 진짜 큰 대형견이거나 뭐 그런 경우, 1제로는 쓰는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고, 진짜 좀 작은 애들은 4제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원장님이 수술하는데 애가 한 2kg, 3kg 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복벽, 배 안쪽을 지금 봉합할 차례니까 4제로 정도 드리면 되겠다. 그럼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포제로 PDS 드릴까요? PDS를 흡수성 중에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원장님이 네 PDS 뭐 포제로 주세요. 아니면 뭐 좀 작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3제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해야 돼요. 수술실에서 이걸 말 못하고 3제로가 뭐예요? 포제로가 뭐예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경력은 딸리겠지만 학력이라든지 어떤 수준은 더 높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들홀더 많이 보셨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주면 편한데 실을 봉합할 때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실을 갖다가 잠깐만 나도 잘 모르겠다. 바늘로 하고 어떻게 해요? 실을 묶을 때 뭐 쇠에다가 막 묶죠. 그쵸? 그리고 쇠로 잡고 이건 근데 나중에 실습할 때 합시다. 말로 설명해 준 건 한계가 있고 실 잡는 기구예요. 그쵸? 봤죠? 생긴 거 가위랑 비슷한데 가위처럼 날이 있지는 않고 안에가 뭉툭합니다. 그래서 실을 잡는 기구이기 때문에 보통 실을 잡기도 하지만 그럼 또 실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를 또 꺼내 갖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센 해가 같은 니들홀더는 여기 이렇게 집게가 있고 가위가 같이 달려 있어요. 일반적인 니들홀더 마요해가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집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올센 해가 같은 경우는 가위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도 거의 안 써본 니들홀더예요. 매튜라는 니들홀더인데 이렇게 눌러서 잡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좁혀지면서 잡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가 걸어서 고정할 수 있고 뭐 그런 니드홀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니드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위가 마요해가 그쵸? 없는 거, 가위가 있는 거, 이런 니들홀더는 제가 보진 못했어요. 제가 안 써봐서 그렇겠죠. 이거는 아마 이렇게 작게 세밀하게 하는 거는 안과용 같은 데 쓸 확률이 좀 높아요. 그 다음 이제 수술용 가위가 있어요. 가위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가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망곡형이 있고 직선형이 있어요. 망곡형이라는 건 뭐냐면 가위가 이렇게 커브드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직선형은 이렇게 쫙 뻗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커브된 거 주세요. 그냥 직선형 주세요. 스트레이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요거를 맞춰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이게 블런트라는 게 뭉툭하다는 거거든요. 샤프라는 건 뾰족하다는 거죠. 날이 부드러운 게 있고 뾰족한 게 있어요. 보세요. 얘는 뭉툭하죠. 얘는 뾰족하죠. 그쵸? 얘는 둘 다 뭉툭해요. 얘는 그러면 양 날이 뭉툭하니까 얘는 보통 이제 블런트라고 불러요. 얘는 샤프한 부분이 있고 블런트한 부분이 있으니까 샤프 블런트라고 불러요. 얘는 둘 다 샤프하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샤프라고 부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커브드 된 거면서 블런트. 얘는 스트레이트 된 거면서 샤프 블런트. 얘는 어떨까요? 스트레이트 돼 있으면서 샤프죠. 그쵸? 그래서 뭐 블런트 된 걸로 주세요. 블런트로 주세요. 뭐 커브 된 걸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수술 보조를 하고 있으면 가위를 어떤 거 달라 그러면 어떤 걸 찾아서 이제 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가위는 보통 커브 블런트 이렇게도 구분을 하지만 수술을 할 때 그냥 마요 주세요, 해가 주세요, 마요 주세요, 그 다음 메젠바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요가 얘고 메젠바움이 얘예요. 메젠바움은 조금 얄쌍하고 길쭉하게 생긴 가위고, 마요는 크고 좀 둥글둥글하고 뭉툭하게 생긴 가위예요. 그래서 보통 마요는 진짜 큰 거 자를 때 혀 같은 거 자를 일이 많지 않겠지만
예, 아니면 진짜 큰 조직을 자를 때 쓰고 일반적으로는 메첸바움을 쓰는 편입니다. 예, 보통 작은 조직은 다 메첸바움 쓰고 그리고 워낙에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형견 아니면 고양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 가위가 보시면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는 발사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봉합사 이제 뺄 때 그 발사한다 그러거든요. 이 발사 가위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니들 홀더로 실을 한 부분을 갖다가 잡아서 올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발사 가위로 잘라요. 네. 요거는 보통 이제 수의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서 보정을 이제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어쨌든 발사 가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얘는 뾰족하고 둥글죠. 샤프 블런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맷젠바움. 길쭉하다 그랬죠. 이렇게 길쭉하고 약간 일자로 쭉 뻗어 있고 얘는 더 크고 두껍고 마요. 얘는 이제 와이어 빼는 가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요것도 몇 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와이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치키스 같은 거 빼는 가위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건절개술용 이거는 저도 뭐 별로 본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붕대가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즐겨 쓰는 붕대가위인데 요거는 하다가 보면은 붕대 자르다가 살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쓰다가 나중에 이게 어떤 때 쓰냐면은 나중에 그 라인 잡고 나서 라인 이제 풀잖아요. 그러면은 라인 잡을 때 하얀색 테이프를 붙이죠. 그러면 하얀색 테이프랑 알코올이랑 털이랑 엉겨갖고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 붕대 가위를 넣어가지고 잘라냅니다. 왜 붕대 가위를 넣냐? 만약에 이런 가위를 넣잖아요. 일반적인 가위를 넣어버리면 심지어 이렇게 뭉툭한 거라 그래도 잘못하면은 여기 확 그 뭐지? 테이프가 감겨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테이프 아래쪽으로 아무리 잘 넣는다고 해도 살이 찝혀갖고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저희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막 그랬어요. 수의사나 테크니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붕대가위를 쓰는데 보면은 여기가 뭉툭하게 곤봉처럼 돼 있어요. 그럼 밑에 아무리 넣어도 밑에 부분에서 잘리지 않겠죠. 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가위 날이 위쪽으로 지금 돼 있죠. 위쪽으로 솟아 있다 보니까 살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잘못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살은 잘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붕대가위 같은 거 유용하게 쓰면은 되게 편해요. 붕대가위는 여러분들도 쓸 일이 많을 거예요. 붕대가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꼭 라인 풀 때뿐만 아니라 붕대가 아주 두껍게 묶였을 때도 일일이 돌려서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솜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붕대가위로 뭉텅뭉텅 자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위로 잘못하게 자르면은 살을 찢기 때문에 붕대가위로 딱 넣고 안전하다 이 상태에서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발사가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홈이 패였죠. 여기 이제 실이 들어간 상태에서 딱딱 잘라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발사가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혈겸자인데 영어로는 헤모스탯 클램프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 포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헤모스탯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지혈겸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집게예요. 집게인데 아까도 집게가 나왔죠. 아까 어떤 집게가 나왔죠? 아까는 이 집게는 실을 잡는 집게예요. 이걸 니들 홀더라고 하고 얘는 실이 아니라 혈관을 잡는 집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혈관 있죠? 혈관을 갖다가 혈관이 잘못해서 잘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피가 줄줄줄 나요. 그리고 내가 혈관이 어디 있는지 쏙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이 안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혈겸자를 갖다가 밖에서 묶어 놓는 겁니다. 출혈이 있지 않도록 아니면은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 놓는 거고 보통은 이런 혈관이라든지 혈관을 보통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혈겸자죠. 혈관을 갖다가 집게로 딱딱 잡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지혈겸자로 딸깍 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딸깍 풀어줘요. 이렇게. 그쵸? 집게랑 똑같지만 아까 니들홀더랑은 달라요. 니들홀더는 실을 잡는 거고 이거는 지혈겸자기 때문에 생긴 거나 용도가 완전히 다르고 자 혈관을 잡아서 출혈을 억제하는 역할인데 혈관이라는 게 큰 동맥부터 모세혈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3,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쓰는 게. 로체스터 카마트라는 겸자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큰 혈관 잡을 때 써요. 보통 뭘 때 쓰냐면은 큰 혈관이랑 자궁 같은 거 잡을 때 써요. 그 여아중성화 수술할 때 그 난소라든지 보통 자궁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하는 거 혹시 보조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로체스터 카마트로 아래로 꽉 잡아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세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궁이라든지 그런 데는 잘못하다가 이거는 그냥 뭐 혈관이 아니라 큰 조직이니까 그냥 작은 걸로 애매하게 잡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로 꽉 잡아요. 그래서 로체스터 카마트는 이제 그런 용도로 보통 쓰게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여러분 모스키토 들어봤을 거예요. 모스키토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작으니까 애들이 모스키토가 이렇게 작은 지혈겸자예요. 그래서 라인 잡을 때도 그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모스키토로 잡아놓죠. 예, 그 보통 이제 모스키토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지금 여기 좌우가 헷갈려가지고 예, 나는 이쪽이 왼쪽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켈리. 그 다음에 모스키토가 작고 그 다음 켈리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크라이얼이라는 겸자도 있어요. 그 두 개를 많이 쓰는 편이고 모스키토가 작고 뭐 켈리가 그 다음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켈리 주세요 하면 이제 켈리 주고 모스키토 하면 모스키토 주세요. 로체스터 카마트는 많이 뭐 쓰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아중성화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생긴 게 안에도 달라요. 겸자니까 이 안이 막 심하게 뾰족뾰족하거나 그러면은 혈관이 손상되죠. 그러면서도 안에가 너무 뭉툭하면 혈관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격자문이라든지 일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십자문이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모스키토, 켈리, 그다음 로체스터 카마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라이얼 포셉도 요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크라이얼 포셉은 제가 안 썼는데 그 다음 이제 조직겸자라 그래서 혈관보다는 조직을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앨리스 겸자가 있고 바쿡 겸자가 있는데 그냥 앨리스 겸자 이런 식으로 안 불러요. 예. 그냥 뭐 조직 겸자라는 표현도 사실 잘 안 써요. 티슈 클램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앨리스 주세요. 그냥 밥쿡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밥쿡은 그냥 차이점은 둘 다 이제 조직을 잡는 집게라고 보면 되는데 밥쿡은 만약에 뾰족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찝었다가 조직이 손상되겠다 싶은 거는 밥쿡으로 잡아요. 보면 뭉툭하죠? 앨리스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빨이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조금 뭐 손상 같은 거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제 앨리스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밥쿡 그리고 이게 앨리스 이렇게 되고 보시면은 이게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 생긴 거 보면 딱 알 거예요. 뭐 병원 수술 거기 들어갔을 때 보면 요거 천 잡을 때 써요. 천 잡을 때 씁니다. 천 잡을 때 이거 뭐 병원에 실습하면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천 두 개를 같이 잡고 그 여기 조직도 조금 잡죠. 고정되게 그쵸? 그래서 요 앞에가 바늘만큼은 아니지만 뾰족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백하우스 겸자라 그래요. 백하우스 겸자로 천이랑 살을 살짝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핀셋이라 부르는 이걸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포셉이에요. 포셉. 그리고 일반 겸자라고도 부르고 포셉 주세요 하면은 포셉이 뭐지? 핀셋 얘기하는 거구나. 핀셋이에요. 핀셋. 핀셋은 두 종류예요. 유구. 구가 이제 이빨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빨이 있냐, 이빨이 없냐. 이빨이 있으면은 잘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조직은 손상되겠죠. 이빨이 없으면은 조금 놓칠 수 있지만 조직 손상이 없죠. 그래서 이빨 뭐 유구 포셉 주세요, 무구 포셉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필 주는 식으로 이제 잡게 되고 기타 사실은 그 수술기구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특히 정형적으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데 지금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이런 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란저는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뼈를 갖다 이제 찝든지 이제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론저 주세요 하면 그냥 요거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창기라 그래서 샌도 많이 써요. 샌도 많이 쓰고, 이렇게 생각 많이 쓰고, 보통은 그 샌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 뭐라 그러지? 낚시 걸개라고 하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냐면은 여화중성어 같은 거 할 때 그 난소 찾을 때, 예, 난소가 요렇게 줄처럼 이제 돼 있으면은 난소가 달려 있는 난소 줄기가 있어요. 자궁이랑 달려 있는 거기가 이제 배 아래쪽에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걸려서 이제 낚싯바늘처럼 이제 걸려서 할 때 이제 써요. 그래서 뭐 센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주면 됩니다. 센 많이 쓰는 편이고, 뭐 아미 네이비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래서 많이 써보진 않았고. 그리고 개창기가 있어요. 개창기라는 건 뭐냐면 수술 부위를 열어놓는 거예요. 수술 부위를 열어놓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밥쿡 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옆으로 열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런 개창기를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라는 게 결국은 텐션이 있기 때문에 칼로 잘라놨어도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술부를 이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창기 쓰게 되고, 요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겔피는 많이 써요. 겔피는 많이 써서 어떻게 생겼는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생긴 겔피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술기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술팩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싸죠. 이런 식으로 싸고, 안에 이거는 되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겼죠. 보통 트레이가 있죠. 트레이 안에 뭐 수술기구 이것저것 넣고, 그 다음에 포로 덮은 다음에, 자, 이 테이프 뭐예요? 오토클레이브 테이프죠. 지금 까맣게 선이 가 있죠. 이거는 뭐죠? 오토클레이브 다 됐다. 그럼 얘는 멸균된 애라는 거죠. 까만 선이 없으면은 멸균 안 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렇게 되고, 이게 연부조직 수술 키트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뭐를 넣을지 이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왜냐면 의사의 수술 스타일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뭐 있나요? 뾰족한 거 이게 뭐냐면 뭐예요?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죠. 아까 이렇게 고정한다 그랬죠. 이거 고정을 해서 수술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가야겠어요? 4개 들어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수술창은 보통 사각형으로 나오니까 4군데에서 고정시켜줘야 되죠. 자,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이런 애들은 뭐예요? 다 조직겸자,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가위, 얘는 보면 이제 커브된 거네요. 그쵸? 커브된 가위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도 조직겸자다. 얘가 가위다. 쏘리. 얘가 메젠바움인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마요. 그쵸? 그래서 마요 달라면 마요 주고, 메젠바움 주면 메젠바움 주고. 얘는 포셋. 그쵸? 얘는 이제 모스키토 같고, 얘도 모스키토 같고, 얘는 켈리 같아요. 얘는 켈리 중에 이제 커브된 켈리 같고, 얘도 켈리보다 조금, 켈리 같다.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앨리스 같고. 그쵸? 얘가 이제 거는 건데, 얘는 지금 양쪽으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니들 홀더. 얘가 실이랑 바늘을 아까 잡는다 그랬죠? 니들 홀더 바늘 잡는 거. 내가 계속 실이를 잡는 거라고 얘기한 것 같아. 니들 홀더 영어 그대로 바늘 잡는 거예요. 바늘. 실은 이걸로 잡으면은 약해집니다. 장력이. 예, 그래서 반드시 바늘 잡을 때 쓰는 거고, 이걸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봉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바늘 잡은 상태로 이렇게 돌려갖고 니들 홀더를 다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지금 이거 보여줘야 알 것 같고,
니들홀더가 지금 2개 있고, 예. 올센 해간지 마요 해간지는 지금 여기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펴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연부조직 수술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연부조직 수술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성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 장, 뭐 아니면 피부 수술 같은 거 다 연부조직 수술이고 뼈가 개입이 안 되니까 그런 연부조직 수술은 그냥 보통 칼, 가위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뼈가 없으면 웬만하면 칼과 위로 다 잘리죠. 그쵸? 지금 이게 지금 스캐퍼죠. 그쵸? 여기다가 블레이드 해가지고 끼워갖고 쓰는 거예요. 칼날. 정형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수술 기구도 비싸고 이런 뭐 스크륜이 나산이 이런 건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정형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형 수술은 또 웬만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재발률도 높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면은 뭐 론저 같은 거 있죠. 보면은 겔피 이런 거 있고 예, 그래서 별게 다 있어요. 드릴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오토클레이브에서 하는 거고 가격도 엄청 비싸. 이런 세트 같은 거 이런 거 막 스크류랑 나사랑 이런 거 전부 다 사이즈별로 전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형 팩이에요. 이런 거는 정형 팩이고 보통 이제 큰 병원에서 진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테크니션 분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정형팩을 이 미국 테크니션 분들은 그분들은 수술 쪽으로 워낙에 그 테크니션이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딱 제대로 준비해 놓고 필요한 거 스크류 이런 거 다 줍니다 옆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수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형 수술하는 거는 큰 병원에서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 이제 뭐 안과 수술이 있는데 안과 수술은 크기가 다 작아요. 크기가 다 작고 아까 그 안과 수술 안과 같은 경우는 6제로 쓴다 그랬죠. 실도 6제로면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뭐 포셉부터 시작해서 가위 그 다음 이거 그 눈꺼풀에다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그 아까 되게 미세하게 생긴 그 니드홀더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유구 포셉, 무구 포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되게 비쌉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연부조직 수술팩 보면은 이거는 지금 수의 외과 학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요.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사가 자기 필요한 기구만 넣기 때문에 팩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 1번, 2번 병원 가면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에 맞게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 같은 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떤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는 알아야지 팩을 만들겠죠. 그 팩 보통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일일이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오토클레이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넣어서 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모스키토 그쵸 그 다음 켈리 모스키토가 작은 거 켈리가 큰 거. 자 곡자 직자 돼 있죠. 모스키토도 아까 커브된 거랑 스트레이트랑 이렇게 휜 게 있고 그냥 된 것도 있어요. 가위도 마찬가지고 켈리 크라이어 포셉 있고 로체스터 카마트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할 때 큰 조직이나 혈관 잡을 때 니들홀더는 마요해가 올센해가 있다고 했고 뭐 브라운 에드스 포셉, 앨리슨 티슈 포셉, 백하우스 그다음 가이 메첸바움 마요 그다음 뭐 샤프 블런트 스트레이트 수처 시저는 그 실을 갖다가 자르는 또 가위가 또 특화된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렇게 있는데 뭐 그거 넣고 그다음 트레이 안에다 넣죠. 그다음 센 많이 쓰는 편이고 아까 그 중성화술 같은 거 할 때 칼이 없으면 안 되죠. 다 준비되는데 그래서 블레이드 핸들, 스캐퍼 그 다음에 블레이드 당연히 블레이드는 수술팩 안에 있지 않고 다 멸균된 거를 봉지를 일일이 뜯어서 쓰니까 그 다음에 뭐 스페이 훅 그 다음에 스페이 훅 보통 이게 센을 갖다가 스페이 훅으로도 많이 써요. 스페이 훅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게 스페이 훅이거든요. 이게 스페이 훅인데 저는 센을 많이 썼는데 이건 뭐 쓰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용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었나? 이게 동그란 통 같은 거 있죠. 그걸 같이 넣어요.
그래서 거기다 생리식염수 조금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거즈를 넣습니다. 거즈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거즈를 식염수 같은데 이제 적셔갖고 이제 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물이나 식염수가 필요할 상황이 있는데 멸균된 거 써야 되니까 예, 이런 그걸 담는 그릇 같은 거 다 멸균된 거 써야 되죠. 가재가 뭡니까? 거즈. 예, 가재라는 표현은 할아버지들이 쓰는 표현이고 또 가재가 뭔가 했네. 거즈는 4x4 해갖고 2x2도 있고 조금 이제 큰 거즈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옆에서 할 때 수술을 할 때 수술 보조 같은 거 이제 하면서 거즈의 개수를 세요. 왜냐면 지혈하다가 거즈가 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배에 넣어갖고 거즈를 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막 안에 수술하다가 사람 뭐 해외토픽이든 한국이든 이런 거 봤죠. 뭐 배에서 가위 나왔어요, 거즈 나왔어요. 되게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병원 가면 이렇게 하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거즈 하나 들어갔습니다. 뭐 거즈 2개 들어갔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즈는 만약에 보통 10개 쓴다 그러면은 수를 처음에 셉니다. 자, 거즈 셀게요. 거즈 10개예요. 10개 세보세요. 네, 10개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세보고 끝나고 나서 거즈 10개 맞는지 확인해요. 수술 끝났는데 거즈가 9개인데요. 하나는 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리 납니다. 그때 이제 배를 뒤져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즈 들어갔을 때 거즈 들어갔습니다. 거즈 나왔습니다. 거즈 9개 뭐 10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정형외과 수술팩인데 정형외과는 그 핀이라든지 스크류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뭐 핀도 사이즈가 워낙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와이어, 핀, 스크류 뭐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뭐 고정시키는 다양한 게 있어요. 스크류 같은 고정시키는 게 뭐 있고 그 다음 뭐죠? 드릴도 있고 뭐 척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요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됐고요. 네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